요즘 2030 세대들에게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 단어를 빼놓고 얘기하긴 힘들 거예요. 바로 퇴사. 대퇴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퇴사를 했으니까요. 매주 일요일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월요일 출근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누구는 퇴사해서 1년 해외여행을 갔다더라, 누구는 퇴사하고 매일 1,000만 원 수익을 달성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가슴에서 서서히 끌어올라 목까지 차오르는 말이 바로 퇴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퇴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직장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남들 출근해서 일할 때 카페 가서 노트북으로 여유롭게 업무도 하고 늦잠도 자고, 마치 유토피아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잖아요. 저도 퇴사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요. 직장 밖에만 나가면 월 1,000만 원 이상은 쉽게 벌 줄 알았죠. 마치 군대 전역하기 전에 사회 나가면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다 라고 망상이 가득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직장 밖 현실에 대해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무작정 현실 도피용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직장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입니다. 퇴사는 유행이 아니에요. 옆집 민식이가 퇴사한다고 나도 따라할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퇴사했다고 내가 따라할 게 절대 아닙니다. 직장 밖은 정말 현실이에요.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직장 생활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저 월요일 출근할 때만 되면 속이 답답해지고 일도 많은 것 같고 뭔가 일상이 매번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네요. 그렇게 퇴사하고 나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니 좋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저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에게 할당된 일만 끝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네요. 저는 퇴사한 뒤로 공간대여 사업과 부동산 투자에 좀 더 힘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다달이 월세 현금 흐름이 들어오곤 있지만 그곳으로는 한참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퇴사 후 초반에는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꿈꾸며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많이 벌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지속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두 달은 하던 일이 잘 풀려서 수입이 괜찮게 찍혀도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만큼 무작정 퇴사하면 정말 지옥 같은 바깥 세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물론 퇴사 전에 확실히 스스로를 알고 잘 준비한 사람은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시스템을 세팅해둔 뒤에 철저히 퇴사하세요. 두 번째로는, 퇴사하면 지출이 생각보다 많다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직장이 얼마나 큰 방패막이 되고 있었는지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식비가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식비만 약 30만 원 가량 나왔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어느 정도는 부담해 주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등으로 어느 정도 쓴 돈을 돌려주기까지 하니 참 든든하죠. 그런데 직장 밖을 나오면 어떨까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오로지 내 스스로 부담해야 해요. 작게 사업이라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또 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내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비용을 매달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헉했습니다. 거기에 매일 먹는 식비 무시 못하겠죠. 집에서 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심 한 끼만 사 먹어도 하루 10,000원은 그냥 씁니다. 그러니 단순히 직장 밖에 나와서 취약활자 신분으로 월에 200~300만 원 정도 벌어서는 답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퇴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월에 1,0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둬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퇴사하더라도 최소 월에 150만 원 이상은 세팅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최소 금액이에요. 이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그냥 퇴사하면 100% 직장 복귀 각이에요. 그냥 홧김에 퇴사하는 사람,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퇴사하는 사람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물론 처음 몇 달은 좋겠죠. 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늦잠을 자도 되고 뭔가 자유롭게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준비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데 그것도 길어야 4개월입니다. 초반에는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겠지만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돈도 조금씩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익 창출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어져요. 내가 사업을 도전하든 투자를 하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니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세금, 보험료 등이 빠져나가면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직장 퇴사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내가 직장 밖을 나가서 해야 할 것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 매달
매달 안정적으로 최소 1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사람, 나의 시간과 육체를 직장 시절 못지않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면 퇴사는 잠시 넣어두세요. 퇴사하면 행복하고 여유롭고 느긋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내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갈아 넣을 수 있는 마음을 먹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쉬는 동안 부동산 경매 투자와 공간 대여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내 생활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아기도 있으니까요. 또한 부동산 투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공간 대여 사업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둬서 크게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이제는 다시 시드를 열심히 모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직장 다니며 돈을 열심히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직장에 들어갈 건 아니고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다시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직장을 퇴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직장은 말 그대로 안전지대와 같습니다. 나의 할당량만 채우면 매달 돈을 꼬박꼬박 주는 정말 고마운 방패막이죠. 반대로 말하면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더 도전을 못하게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밖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구나 라는 점과 단순히 소비자로서의 삶에 가깝게 세상을 살아왔다면 생산자의 시각, 사장님의 시각 등을 배우게 됐네요. 또한 아직은 내가 퇴사할 타이밍이 아니구나 라는 걸 몸소 체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월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400만 원 이상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퇴사를 고려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네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사라는 단어가 목 끝까지 차오르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내가 퇴사하고 나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해 본 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